18번째 공약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기재부 조직 개편입니다. 근데 후보자께서는 본 의원이 그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만약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 개혁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공약에 대해 답변하기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영세 의원님께서도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기재부 조직 개편 주장에 대해 이제 후보자께서는 이미 힘을 빼겠다고 힘이 더 세질 수도 있다고 정면으로 부정한 취지의 답변하셨는데, 아까 뭐 오해가 있는 뭐 기사 제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기재부 힘 빼려다 더 세질 수 있다, 마치 이재명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듯한 기사 제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이 기재부라는 게 기재부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은 바꾸지 않는 한은 이 기재부의 모든 게 이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기재부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하여튼 기재부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였지, 네. 이재명 후보자의 그런 뭐 주장에 부정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본의원도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그 분명한 생각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공약인 기재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물론 이제 본 의원은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총액 배분 자율 예산 편성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총액 배분 자율 예산 편성 제도, 소위 그 탑다운 예산 편성 제도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서 지출한도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죠? 네, 같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 탑다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재원을 배분하는 논의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신설되는 예산처는 재원 배분 회의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한다는 게 조직 개편의 핵심인데요.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실은 선출된 권력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실이 모든 부처의 예산사업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그렇게 배분된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재원 배분회의가 도입된 이후에 당시 예전 그 기획예산처 정해방 재정기획실장이 총액 예산제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요즘 기획예산처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고 말입니다. 아주 함축적으로 제도의 효과를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 때 각 부처에서 예산 설명을 하러 기재부로 쫓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재부 조직 개편의 본질입니다. 또 이렇게 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의 취지를 가장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도 보는데, 후보자님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예, 후보자님,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지금 주식시장에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제가 임명되고 나면은 이게 가져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번 좀 추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 투자자의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게 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설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34%인 기업의 주주들은 종합 과세되는데 36%인 기업의 주주들은 분리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뭐 생각보다 추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산업 특성상 배당 성향을 35% 이상으로 올리기가 어렵거나 그렇게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을 늘린다고 노력은 했는데 일정 기준 미달한다고 또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불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당을 늘린 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정대세제 네. 도입해서 실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조세재정연구원 이 제도에 대해서 정책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세수의 손실만을 수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네. 또한 상장 기업의 배당금 규모가 증가한 것은 당시 정책 효과가 아니라 단기 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도 조세재정연구는 짚은 바 있습니다. 조건 없이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그야말로 조건 없는 부자 감세가 되어 버리고 말겠죠. 그 지금 같은 재정 여건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AI 대전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투자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재정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제도를 하는 것은 본의는 자폭행위다, 자해행위다,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묶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치 효과가 매우 어렵다고 내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전에 뭐 조금 약간 긍정적인 취지로 초기에 그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효과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장관이 되신다면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본의의 상법 개정 관리 통과됐고 자산 수박 의무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효과를 좀 본 다음에 이 감세가 명확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뭐 과거에 그 제기된 문제 또 오늘 또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 이런 걸 좀 종합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